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수학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클리어매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초등학교 4학년 남학생인데요. 오늘 사연은 일단 굉장히 좀 훈훈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이가 수학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수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러면은 뭐 고민 없는 거 아닌가요? 수학을 좋아한다는데. 우리 이리 씨는 네. 너무 하나만 봐서 문제예요. 왜요? 그래서 이름이 일인가 봐요. 참나.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좋아는 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다. 아하, 그런 고민 많네요. 그렇죠. 네, 제가 3학년, 4학년이 가장 수학에 대한 고민이 엄마도 아이도 시작되는 시기고 중요하다고 여러 번 네. 강조를 드렸었는데요. 특히 4학년 때는 아이가 성향이 어떤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을 하고 뭐가 강점이고 약점인지를 알아서 적합한 학습 방법을 찾는 게 정말 관건입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아마 모든 어머님들은 아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알려주면 잘할 수 있을까 늘 고민이실 텐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도 과연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도 경기도도 아닌 전라남도 순천. 순천만의 아름다움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죠. 하지만 순천만의 아성에 도전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오늘의 주인공. 공부에 몰입한 모습이 아름다운 초등학교 4학년 정태수 군을 소개합니다. 미래의 선생님을 꿈꾸는 태수. 공부하는 자세부터 반듯반듯 정말 멋지죠? 게다가 취미까지 남다르다고 하는데요. 태수야. 네, 태수는 취미가 뭐예요? 수학 문제 만들고 푸는 거요. 태수는 그럼 수학 좋아해요? 네, 수학 어려운 문제들 풀면 뿌듯해서요. 평소에도 틈날 때마다 직접 연산 문제를 만들어 풀 정도로 수학에 푹 빠졌다고 하는데요. 진지한 표정에서도 수학에 대한 애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죠? 그렇다면 과연 태순의 수학 고민은 무엇일까요? 저는 학교 공부 위주고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방향에서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방법이 이 아이한테 맞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저는 선행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게 정확히 생각이 서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고민하는 선행학습, 태순에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혹여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는데요. 잠자리하고 정리하고 태수는 방으로 가서 공부 준비하세요. 세민이는 엄마랑 같이. 엄마의 말 한마디에 바로 공부하러 들어가는 태수. 역시 모범생답습니다. 현재 태수는 선행 없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복습하고 있었는데요. 태수가 수학 공부에 열심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올백을 3학년 때부터 안 받아서 올백 맞는 거 한번 해보려고. 태수야, 꼭 100점 받길 응원할게. 그나저나 저 문제집은 3학년 문제집 아닌가요? 태수야, 네, 3학년 문제집은 왜 갑자기 풀어? 분수가 좀 어려워서 엄마가 분수 문제 좀 풀라고 해서요. 그럼 또 혹시 어려운 거 없어? 이거 말고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도 좀 어려워요. 초등학교 4학년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분수 연산. 때문에 태수는 요즘 3학년 문제집으로 후행학습까지 하고 있다네요. 개념까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철저함. 정말 대견하죠? 이런 태수에게도 약점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스토리텔링 문제. 그중에서도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곱셈을 응용한 스토리텔링 문제가 가장 어렵다네요.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보다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가 어렵다는 태수. 3학년 거 아까 풀어봐라는 거 다 풀어봤어? 네, 근데 여기 보면 가장 작은 거잖아. 그랬을 때 이건 지금 10단이잖아, 10단이. 그지? 그러면 제일 작은 거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작은 거를 친단 말이야. 그럼 10자리가 제일 작은 걸 찾으면 되는 거야. 그지? 4학년 건 다 풀어본 거야? 네. 현재 지금 배우고 있는 거지, 이거는.
태수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은 바로 엄마.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슈퍼맨처럼 태수를 도와주신다네요. 아이가 이제 어떤 문제를 통해서 어떤 불편한 부분이나 풀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왔을 때 아이가 필요하면 제가 이제 투입이 돼서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엄마 문제 2문제 내줄 거예요. 네. 합 숫자를 써야 돼요. 165예요. 네. 165가 돼야 돼요? 네. 왜요? 세각의 합은 180. 세각의 합은 165입니다. 응? 180이면 뭐가? 180. 왜 합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야? 여기에서 180인 거야. 여기서 180인 거야. 알겠습니까? 엄마의 불호령에 시무룩해진 태수. 그나저나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항상 180도라는 건 불변의 법칙 아닌가요? 게다가 각도까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자, 풀이 쓰고 아니 식 쓰고 풀이 합니다. 자, 해보세요. 요즘 아이들 학습 방법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기는 해요. 그 앞에 설명 같은 거 읽어보면 아 이런 식으로 풀이 과정을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고 아이에게 그쪽 방법으로 하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쉬운 팁 같은 게 있으면 아이에게 좀 더 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뭐 엄마가 책에 있는 거랑 비슷하게 내줘서 다 잘 하긴 하는데 엄마가 이야기를 지어서 내니까 그런 건 좀 어렵기도 해요. 직접 가르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 누구보다 태수의 수학 공부를 위해 발벗고 나선다는 엄마. 엄마도 태수도 모두 웃을 수 있는 좋은 공부법은 없을까요? 네, 오늘의 주인공 4학년 태수를 만나봤습니다. 선생님이 꿈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현행학습을 스스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는 과연 이게 스스로 혼자 공부하고 있는 것이 태수의 성향에 맞는 건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선생님. 예,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이제 잠깐 좀 실수하신 게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삼각형의 이 내각의 합은 잠깐만요. 180도인데요. 아니, 우리 선생님도 잠깐 실수하신 것 같은데 왜요? 이 삼각형은 이 세각의 합 아닌가요? 각이 잴 때가 세 군데밖에 없잖아요. 아니, 바깥 내각. 왜 내각 안쪽 각. 내각이 안 했어. 아, 예. 내각이 안에. 네, 네. 가만히 있을 걸 예. 그냥. 그러니까요. 왜 그랬어요? 아유. 안쪽과 세 개의 합은 언제나 180도인데 어머니께서 잠깐 착각하셨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오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잡힐 수가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하시는 분들이 특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인데요. 한 번 잡힌 오개념은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내용이라고 해서 너무 가볍게 보시거나 무시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공부를 하시거나 지도 방법을 좀 더 연구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문제를 직접 만드는 것이 약간 실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집 안에 있는 것만 다루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 학습 태도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강을 통해서 좀 학습을 해본다면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학습 태도가 매우 좋은 학생입니다. 아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사실 그 삼각형 세각의 합은 180도다. 이거는 제가 수능 13점 나왔지만 네. 저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어머니께서는 마치 그 우리 컬투의 정찬호 선배님처럼 삼각형의 각은 그때 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물론 뭐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좀 디테일한 게 조금 떨어지셨어요. 아까 보면 이 삼각형 그 꼭지 보면 네. 누가 봐도 100도가 안 되는 그런 거에다가 막 100도라고 적어놓고 이제 섬세합니다. 눈이 작아 다 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저 같으면 조금 미리 좀 해답지를 좀 보고 좀 이해를 한 다음에 하면 실수가 없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은 뭐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 수학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물론 어머님께서 아주 조곤조곤 가르쳐 주시고 굉장히 열의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아 보였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중요시하는 게 두드러져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푸는 과정, 풀이 과정, 그리고 적고 이런 것을 대단히 중시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머니께서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다. 그리고
그리고 둔각, 직각, 예각 정도는 다 알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우선 문제를 만들어내고 이 아이가 푸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원리나 개념에는 조금 소홀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풀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개념, 특히 3, 4학년, 초등학교 중학년 어린이들한테는 이런 개념이 대단히 중요한 밑거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간과하셨다가는 아이의 수학 실력이 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지도하시기보다는 엄마 이거 몰라요. 그러면 그래? 그럼 이거 어떻게 알아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하고 이거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모색을 해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그래서 학습지나 그 해답지를 보면서 자신이 푸는 방법 또는 담임 선생님한테 문의를 해서 그 답을 알아내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열린 발문으로 이 아이가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네. 그렇게 가이드해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엄마표 교육은 언젠간 중단되게 돼 있어요. 나 미적분까지 가르치는 엄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4학년 때 관두든 5학년 때 관두든 중학교 2학년 때 관두든 무조건 관두게 돼 있는 게 엄마표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엄마표 교육을 연산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동화책 읽는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거고 세상에는요. 인터넷 사이트부터 시작해서 너무너무 자료와 좋은 선생님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엄마는 오히려 그런 좋은 자료와 넘쳐나는 것들 중에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걸 찾아주면 됐지 내가 가르쳐야 된다는 강박에서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서 김채식 선생님은 사실 뭐 그 수학 선생님이신데 직접 네. 가르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근데 제 자식 가르치기 참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들 네네. 하시잖아요. 속 시원한 대답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마 속 터질 그런 장면에서 이 가라앉히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냉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게 추천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안내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떤 좋은 책이 있다더라 책을 좀 사다 주고 그렇죠. 네. 예,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엄마의 역할을 안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시고 그리고 요새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서 공부 많이 한다더라 한번 보자. 네. 좋은지 나쁜지 판단도 해주시고 그런 것도 분명히 엄마의 역할입니다. 화면 보니까 이 태수가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를 좀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런 건? 예, 메이누님 오랜만에 출동해봤습니다. 이 두 자릿수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예, 그런데 8번 문제 보니까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는데요. 보니 잘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문제도 잘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결과가 틀리는 것이 이 자릿수, 숫자의 자릿수를 좀 맞추는 것을 좀 자주 실수를 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 풀이를 흔적을 보면. 그리고 아마 이 응용 문제, 심화 문제 같은 것을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해력이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예. 따라서 이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즉 입식의 과정이 이 아이에게 아주 많이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연습만으로도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네.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태수는 필기 습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얘는 그래요. 실력에는 이상이 없고요. 필기 습관을 엉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자릿수도 못 맞춰서 10의 자리하고 100의 자리하고 합해서 네. 계산하고 그리고 써놓고 답칸에 옮겨 적을 때 어디다 적었었지 내가 어디다 썼지 못 찾아서 숫자를 하나 빼뜨린다던가 엉뚱한 걸 적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잔실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필기 습관을 잡는 연습을 하는데 이때 쓰는 방법은 맨 처음에 이 내가 쓴 풀이 과정을 다른 사람이 보고도 어떻게 풀었는지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네네. 그거를 목표로 풀이 과정 쓰는 연습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분수를 조금 어려워서 이게 3학년 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3학년에도 분수가 나오고 4학년에도 분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3학년에 나오는 분수는 분수의 개념을 다루고 뭐 간단한 덧셈이 나오기 때문에 다 익혔어요. 이 아이는 3학년 후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4학년에 나오는 분수를 이제 제때 재학년 것을 공부하면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제 가분수의 나 또는 대분수의 계산 등을 조금 약하게 했는데 그게 4학년 분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행할 필요는 없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익혀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우리가 검사 결과를 또 통해서 태수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알면 어떻게 또 배울 수 있는 방법, 공부법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검사 결과 보면 그 인지 능력은 상위 6% 정도 나왔어요. 4% 이상은 영재성이 있다고 하는데 네. 6%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언어성이라고 써 있는 것과 동작성이라고 써 있는 것에 편차가 크죠. 그러니까 타고난 거는 굉장히 좋았으나 습관이든 환경이든 훈련이 좀 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강점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나왔던 애들이 집중력이 안 좋다, 네. 내지는 기억력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얘는
기억력하고 집중력이 매우 좋고요. 그중에 가장 높은 것은 공간지각력하고 추론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김생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엄청나게 큰 아이죠. 근데 약점은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굉장히 잘 타고난 아이인데 네. 수학 성취도 평가를 보면 아주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일반적으로 인지 능력이 저렇게 높다 보면 그 자기 학년 내지는 뭐 후행, 선행도. 현행에 있어서 보통 80에서 90% 이상이 나와주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수학 성취도는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강점으로 봤을 때는 확률 통계 쪽이 강점이고요. 약점으로 보면 심화 문제는 거의 풀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이 평가 내용들 선생님들 다 보셨잖아요. 네. 좀 약했던 부분들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말한 것들과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네.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 지금 잘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연습하면 될 수 있고 그리고 할 줄 아는데 실수가 잦았다는 그렇죠. 겁니다.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1번 문제 같은 거 계산 잘해놓고 자릿수 실수해서 틀렸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15번에서도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곱셈 연산 연습을 좀 정확하게 하는 연습만 한다면 이 안에서도 벌써 몇 개를 더 맞출 수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번 문제 같은 경우 나눗셈의 어떤 기본적인 식을 썼는데 그것도 좀 약간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반복되지만 문제집 한 권 가지고 하지 말고 한 권 더 해서 많은 연습, 그 아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어떤 문제집을 마련해 준다면 분명하게 달라질 겁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제 태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렇게 파악이 끝나셨으니까요. 어머님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이 정말 태수가 집에서 혼자 하는 이 공부가 맞는지, 성향에 맞는 공부법이 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일단은 집에서 공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맞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태수 어머니라면 지금 이대로 공부를 좀 하고 굳이 뭐 선행이나 사교육이 필요하다면 6학년쯤에 이렇게 중학교 교육을 조금 하든지 이대로 유지해도 충분해요. 근데 다만 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은 지금 인강이에요. 인터넷 강의 얘는 정말 쏙쏙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인강 아주 적극 추천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행만 하고 있잖아요. 선행을 좀 시켜주면 어떨까? 이런 욕심이 좀 들기도 하는데 선행은 어떨까요, 선생님? 그렇죠. 그런데 선행의 기준이라는 것이 저는 항상 학생을 먼저 판단합니다. 이게 필요하다, 안 하다는 아이의 어떤 적극성이 있느냐부터 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셔서 안 시키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시켜요? 뭐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버거운 아이한테 시키는 것은 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판단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판단하시면 이 태수에게는 선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기초가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현행을 제대로 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한 내용을 좀 미리 예습하고 가면 학교 수업이 좀 더 흥미로워지니까요. 예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 이거 뭐 김구라 선배님이 자주 하던 얘기가 있어요. 네. 야, 이래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무슨 얘기냐면 방송이 들어올 때 그렇죠. 몸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해라. 원래 그런 거예요.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수학에 대한 흥미가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흥미 있을 때, 달릴 수 있을 때 막 달려야 된다. 그건 맞는 선행해야 얘기인 것 됩니다. 같네요. 예. 네네. 그래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 의견은 동의하시나요? 예. 아, 네네. 그래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적기일 수도 있다는 거,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일단은 선생님들께서 인터넷 강의가 어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집에서 공부하는 거 잘 맞다. 그리고 현행에 충실하고, 너무 선행에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학습 시간과 학습 양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엄마의 역할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는 스스로 굉장히 잘하는 아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집을 하나 구입해 주세요. 네. 문제집은 어떤 문제집이 주냐면 정말 두껍고 아주 친절한 문제집. 가장 두꺼운 문제집을 구입하세요. 그래서 네. 많은 설명이 들어있는 문제집을 해서 그걸 한 40분 정도 오늘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풀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보통 초등학교 인강은 20분 단위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인강을 듣고 해서 하루에 60분 정도 규칙적으로 하고 어머니께서 해주실 일은 이 아이가 어려움을 요청할 때 혼자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울 때 이때를 직접 풀어주시기보다는 이거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구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하게 해주면 정말 이 아이는 탄탄대로로 아주 네. 잘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6학년 책까지 교과서를 다 사주길 바라겠고요. 1, 2학기.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가 공부하다 보면 어디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지 능력을 지가 알게 돼요. 네. 어느 순간 힘들어하면 거기까지가 얘의 능력인 거고요. 문제집도 아주 두꺼운 문제집과 아주 어려운 문제집까지 같이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집은 다 풀 필요가 없어요. 그중에 몇 문제만 시도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풀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오류가 생길지 모르니까 인터넷 강의를 또 안내해 주는 거예요, 엄마가. 네. 이런 인터넷 강의가 있으니까 하다가 안 되면 보도록 하여라. 왜냐하면 머리가 아주 좋은 아이들은요. 제한을 해버리면 거기서 자기 능력이 죽어버려요. 근데 아주 좋은 아이들은 이게 풀어놓으면 기존에 있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해가고 문제를 많이 풀므로 인해서 자기 실력이 확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뭐 영재원이 됐든 아니면 학원이 됐든 방과후라도 좀 그 집단 속에서 다른 아이하고 자기가 어떻게 갖고 어떻게 다른지를 좀 느끼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태수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역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부모님들이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우리 태수를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솔루션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결정적 한방 들어보겠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담임 선생님입니다. 문제를 풀다가 어렵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점심시간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예, 제 결정적 한방은 갈고 닦고입니다. 원석은 굉장히 좋고 철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갈고 닦는 게 적어서 그냥 원석 상태로 있거든요. 지금부터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폭발입니다. 가진 재능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문제집을 풀다가 밤을 새워보기도 하고 하루 종일 문제집을 풀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열정을 바쳐서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기대되는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려주세요. 네, 오늘 또 특별한 결정적 한방을 준비했는데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분입니다. 누군데요? 봅시다. 이분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 네.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고 어느 보니까 선생님일지 김희진 선생님? 아니고 큰일 납니다. 아니면 바로 우리 김세식 선생님의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모습입니다.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그 태수가 꿈이 선생님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의 꿈을 꾸고 지금 최고의 선생님이 되신 우리 김세식 선생님의 이 초등학교 4학년 사진을 보면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의 또 우리 김세식 선생님을 상상하면서 네. 수학에 더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태수가 연락 오면 어떡하죠? 왜요? 저는 과학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요. 그럼 제 1학년 때 뽀글이 머리 사진을 한번 선사하겠습니다. 그래요. 각자 선생님들의 사진들을 나에게 태수에게 보내주면 참 좋아할 것 같네요. 근데 오늘 정말 선생님들이 굉장히 태수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잠재력에 점수를 참 많이 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어머님께서도 다른 건 몰라도 이 태수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정말로 많은 큰 수확을 얻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태수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저희가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학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